두 함수 fx x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gx x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이 두 함수가 있는데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두 곡선 y는 fx, y는 gx와 직선 x는 t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t라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p의 x좌표를 ht라고 하자 그랬네요. 그죠? 그리고 조건을 봤더니 점 P는 X축 위에 있고 X좌표는 양수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 조건은 점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과 곡선 Y는 fx 빼기 gx 곱하기 자연로그 x제곱 플러스 1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ST와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양수 알파가 H의 알파 이퀄 알파를 만족시킬 때 H의 프라임 알파 더하기 H의 인버스 프라임 알파의 값이 얼마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문제죠. 자,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 fx와 gx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요 st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 st는 fx와 gx 그리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x 이퀄 t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에요. 그런데 가만 들여다봤더니요. f의 0이 얼마냐 하면 x에다 0 대입하면 1분의 1. f의 0은 1입니다. 그 다음 g의 0도 얼마냐 하면요. 0분의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그냥 1분의 1. g의 0도 1입니다. 그러면 0에서의 둘의 함수값이 똑같죠? 자, 게다가 x가 양의 값을 갖는 범위에서는 fx는 fx와 gx에 이거 똑같아요. 분모가 서로 똑같고 분모들이 양의 값을 갖습니다. 근데 분자를 봤더니 분자는 x제곱 플러스 1에서 플러스 양수가 된 꼴이고요. gx는 x제곱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양수가 된 꼴입니다. 따라서 x가 양의 범위에 있을 때는요. fx의 함수값이 gx의 함수값보다는 항상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렇다면 fx에서 gx를 그냥 빼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빼면 분모가 똑같으니까 빼기도 쉽습니다. x제곱 플러스 1분의 누가 됩니까? 2x만 남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함수, 즉 f 빼기 g라는 함수는 0에서의 함수값이 0이고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x가 0보다 큰 값을 가질 때에는 항상 양의 값을 갖습니다. 그쵸?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두 곡선과 x는 t, 양의 실수 t입니다. x는 t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st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함수를 0부터 t까지 정적분해서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얘는 0부터 t까지 뭐가 됩니까? x제곱 플러스 1분의 2x dx다. 요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ST가 이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P의 x좌표를 HT라고 하자 그랬는데 점 P는 x축 위에 있고 이 점 P의 x좌표가 양수래요. 즉 HT의 함수값은 항상 양의 값을 갖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점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과 곡선 즉 fx 빼기 gx에다가 자연로그 x제곱 플러스 1을 곱한 요 함수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st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요 함수 들여다볼까요? 요 함수는요. fx 빼기 gx는 이미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함수가 x가 양의 범위에 있다라면 항상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보면 이 진수 부분이 1 플러스 양수의 제곱꼴입니다. 즉 여기는 항상 1보다 큰 값을 갖게 돼 있어요. 언제? x가 양의 범위에 있을 때. 그러면 진수가 1보다 큰 값을 갖는다면 이 로그의 값도 양의 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함수도 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항상 양의 값을 가져요. 게다가 이 함수도 x 이퀄 0에서는 0의 값을 갖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P점의 x좌표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이 곡선과 x축 및 x 이퀄 양수인 요 직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가 이 ST와 같아지는 그러한 점 P의 x좌표를 HT라고 놓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0부터 어디까지? h의 t까지. 왜냐하면 이 점이 바로 뭘 나타내니까 P점의 x좌표. 어떤 x좌표? 요 넓이가 st와 같아지는.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당연히 그냥 0부터 ht까지 요 식을 뭐 하는 거예요? 정적분하는 거죠. 따라서 fx 빼기 gx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2x. 그죠? 여기에 자연로그 x제곱 플러스 1 요렇게 곱해진 얘를 정적분한 것이 누구랑 똑같아진다? 바로 st랑 똑같아진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 st가 누군데요? 바로 얘입니다. 따라서 이것과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x제곱 플러스 1분의 2x가 서로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식에서 우리는 h의 정체를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두 식이 서로 똑같다라는 것까지 왔고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양수 알파가 h의 알파는 알파를 만족시킨대요. 그죠? 그때 h의 프라임 알파 더하기 h의 인버스의 프라임 알파의 합이 얼마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죠? 그럼 선생님 일단 이 h가 인버스, 즉 역함수를 갖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 그걸 확인할 필요는 없죠. 왜? 문제에서 역함수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h의 인버스의 프라임 알파가 얼마인지 그것만 구해내면 되는데 우리 역함수의 미분법에서 어떻게 배웠냐 하면 역함수의 미분계수는 그 역함수 고점 있죠. 미분계수를 구해야 되는 고점을 y는 equal x에 대칭 이동시킨 점이 바로 hx 위의 점일 겁니다. 그 점에서 h의 미분계수의 역수와 같다 그랬네요. 그죠? 그런데 자 여기 봅시다. h의 알파가 알파라고 했으므로 이 h라는 함수는 알파 콤마 알파를 지나가요. 그럼 당연히 h의 인버스 알파도 얼마일까요? 알파입니다. 그쵸? 따라서 이 역함수가 알파 콤마 알파를 지나가니까 이 점의 y는 equal x의 대칭점 그래봤자 알파 콤마 알파겠죠? 그 알파 콤마 알파에서의 h의 미분계수의 역수가 바로 얘랑 똑같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h의 인버스의 프라임 알파라는 것은 인버스 어떻게 썼죠? 프라임의 알파라는 것은 결국은 h의 프라임 알파 분의 1과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구해내면 돼요? 바로 h의 프라임 알파만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h의 프라임 알파를 구해내는 게 목적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요 주어진 두 관계식으로부터. 두 개가 아니죠. 하나죠. 관계식으로부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적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쪽부터 적분을 해볼게요. 요쪽부터 적분을 해볼게요. 요쪽부터. 요쪽은 어떻게 적분하느냐? x제곱 플러스 1을 s로 치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s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가 2x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dx라는 것은 2x분의 1 ds 이렇게 쓸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됐죠? 자, 따라서 요걸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요. 인테그랄, 자 x가 0일 때 s는 1입니다. 그 다음에 x가 t의 값을 가지면 s는 1 플러스 t제곱, t제곱 플러스 1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게다가 이 부분은 그냥 s로 바뀌면 되고요. 그 다음에 2x는 그대로 써주시고 자 dx 대신에 2x분의 1 ds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x는 깔끔하게 약분이 되고요. 남는 건 s분의 1이네요. 그쵸? 근데 이 s가 지금 범위가 1보다 더 큰 값이니까 이거 적분해봤자 자연로그 그냥 s 이렇게 됩니다. 됐죠? 따라서 여기에다가 누구하고 누구를 대입하는 거예요. 1과 t제곱 플러스 1인가요?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봤자 얘는 자연로그 t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 빼기 자연로그 1인데 그 값은 0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예.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이 우변의 결과는 얘가 되는구나. 이거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이거 지울게요. 그러면
요거 딱 지우고 요 우변의 결과를 색깔을 다르게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서 요 우변의 결과는 결국 자연 로그 t제곱 플러스 1과 같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좌변, 조금 복잡해 보이는 좌변을 적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좌변은요, 간단합니다. 이것도 자연 로그 x제곱 플러스 1을 통째로 s로 치환하시면 돼요. 그러면 ds dx는 뭐가 되냐 하면 x제곱 플러스 1분의 2x가 됩니다. 자, 따라서 뭐가 돼요? dx라는 것은 2x분의 x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거기에 ds, 요런 꼴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요 갑니다. 인테그랄. 자, x가 0의 값을 가지면 자연 로그 1이 되기 때문에 s도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ht의 값을 가지면 그냥 여긴 뭐라고 쓰면 돼요? 로그. 자, 요거 잘 써야 됩니다. ht의 전체 제곱 플러스 1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죠? 네.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분의 요건 그대로 두는 겁니다. 요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로그의 x제곱 플러스 1은 s로 바꿨죠? 그 다음에 dx 대신에 요걸 쓰시면 됩니다. 2x분의 x제곱 플러스 1 ds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러면 또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2x가 전부 약분되고요. 남는 건 s 하나 떨렁 남게 됩니다. 그러면 s를 s에 대해서 적분해봤자 2분의 1 s제곱이고요. 거기에다가 얼마를 넣는 거야? 0 넣고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로그에 요거 ht 전체 제곱 플러스 1 요거를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 봤자입니다. 요거 대입하면 이거 전체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자연 로그 ht 전체 제곱 플러스 1 이거 전체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죠? 2분의 1 빼먹었나요? 여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0 넣으면 0이니까 그냥 이게 결과입니다. 따라서 요쪽은 요 왼쪽의 적분 결과는 뭐가 되냐 하면 요것도 색깔을 바꿔서 써볼까요? 예, 결국 남는 것은 2분의 1에 자 자연 로그 여기에 ht가 있습니다. 이거 전체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이거 전체의 제곱과 똑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됐습니까? 예, 그럼 요거 지울게요. 이제 요거 지우고 얘네 둘이 서로 같다. 이렇게 두면 되겠죠.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의 목적은 h의 프라임 알파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알파가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h의 프라임 t가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알파가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요 식을 이용할 겁니다. 즉 h의 알파는 알파다를 이용할 건데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바로 요 등식에 좌변과 우변에 t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를 대입해보면 결국은 2분의 1, 그 다음에 자연 로그입니다. h의 알파가 되는데 h의 알파가 알파인 걸 알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는 알파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전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변에 t 대신에 알파 넣어봤자 자연 로그 알파 제곱 플러스 1이다. 요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자연 로그 알파 제곱 플러스 1을 그냥 통째로 하나로 보고요. 얘를 넘긴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2분의 1에 로그에 알파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자연 로그 알파 제곱 플러스 1 빼기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네. 따라서 자연 로그 알파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요 값이 0이거나 혹은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이 0이 되면요 2의 0제곱이죠. 2의 0제곱은 1이기 때문에 이때는 알파도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알파는 양수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0은 아니겠구나. 그럼 이 값이 얼마겠구나? 2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때는 2의 제곱이 알파 제곱 플러스 1이니까 결국은 알파 제곱이 2의 제곱 빼기 1과 같습니다. 당연히 이때 알파가 양수니까 알파는 루트 2제곱 빼기 1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알파 값이 요거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뭘 알아야 된다고요? h의 프라임 t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또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주어진 식이요. 요게 항등식입니다. 왜냐하면 요 넓이가 서로 같아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같아지게 되는 그런 점피의 x좌표를 ht라고 놨기 때문에 이쪽 정적분한 값과 이쪽 정적분한 값은 서로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죠? 요게 항등식이니까 양변을 미분을 해도 똑같은 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양쪽을 미분하는 거예요. 요거 미분을 하는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2분의 1은 뭐 상수니까 그냥 앞으로 꺼내주시면 되고요. 요 부분 미분을 하는데 먼저 제곱부터 미분을 합니다. 제곱 미분하면 2배의 자연로그 ht 전체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곱을 미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로그 부분을 미분해야 되는데 로그 미분하면 ht 전체의 제곱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요걸 미분해야 되죠. 요걸 미분하면 2배의 ht가 되고 그 다음에 h의 프라임 t가 곱해집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좌변을 미분한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변을 미분하면요. 요거 조금 걸리적거리네요. 요거 우리가 필요한 것만 적어둡시다. 요거는 다 필요 없고요. 그죠?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니까 요거를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요렇게 옮겨 놓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 우변을 미분하면 간단하죠. 얘는 t제곱 플러스 1분의 2t가 됩니다. 됐죠? 네.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h의 프라임 t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h 프라임 t가 뭐가 되는지 보다는 그냥 h의 프라임 알파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 식의 양쪽에 t 값 대신에 또 알파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는 없어지고요. 자, t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면 여기 h의 알파는 알파니까 여기는 그냥 알파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 다음 h의 알파는 알파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여기는 2알파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h알파가 알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h의 프라임 알파 이퀄 뭐가 됩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1분의 누가 되는 거예요? 그냥 2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알파 양수니까요. 뭐 이건 딱 약분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2알파 없애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h의 프라임 알파라는 값은 자연로그 알파 제곱 빼기 1분의 1과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파가 뭔지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h의 프라임 알파라는 것은 여기에 알파 대신에 루트 2제곱 빼기 1이니까 그냥 알파 제곱 대신에 2제곱 마이너스 1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 2의 제곱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이거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고요. 로그의 자연로그 2제곱 즉 2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h의 프라임 알파 플러스 h의 인버스의 프라임 알파입니다. 자, 그래봤자 뭐라고요? 얘는 h의 프라임 알파 플러스 h의 프라임 알파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 플러스 역수니까 2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2분의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이 값이 누구라고요? P분의 Q가 되는 겁니다. 2와 5는 서로 소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한 P 플러스 Q의 값은 5 플러스 2 해서 얼마? 7이 되는 걸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